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드디어 WHO가 선정한 장수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운동일까요? 식단일까요? 아니면 수면일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는 바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술이 몸에 좋다고요? 술은 백해무익하다고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적당한 음주가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적당함의 기준,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당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블루존 프로젝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그리스 이카리아 섬, 일본 오키나와,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이 5곳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인구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린다를 제외한 4곳에서 모두 적당한 음주 문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르데냐 섬 사람들은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적포도주를 한두 잔 마십니다. 이카리아 섬 주민들도 식사 때마다 와인을 곁들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아와모리라는 전통 소주를 소량씩 즐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혼자 과음하지 않고 가족,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천천히 마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1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겠습니다.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과음하는 사람 모두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를 J-커브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프가 알파벳 J자 모양을 그리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5에서 40% 낮았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위험은 32%, 허혈성 뇌졸중 위험은 20%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전체 사망률도 13에서 25% 낮았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HDL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보스턴 의대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의 알코올이 HDL을 12% 증가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키고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전 형성 물질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적당한 음주가 인슐린 저항성을 30%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예방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루 한두 잔 마시는 사람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네 번째로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주범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염증 지표인 C-리액티브 프로틴을 낮춥니다. 그리스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과 함께 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하루 일과 후 한 잔의 술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많지만 적당한 음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에서는 사회적 모임에서의 적당한 음주가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의 3,000명 추적 연구에서는 하루 2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특히 적포도주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WHO와 미국 심장협회의 기준을 보면 성인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한 잔 이하입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순수 알코올 10g에서 14g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맥주는 350ml, 와인은 150ml, 소주는 50ml, 위스키는 45ml 정도입니다. 왜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다를까요? 여성은 남성보다 체구가 작고 체내 수분량이 적어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알코올분해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활성도 낮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게 마셔야 합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남녀 모두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내 수분량도 감소하여 같은 양을 마셔도 영향이 더 큽니다. 주당 음주량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씩 나눠 마시는 것과 주말에 몰아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 보건부는 일주일에 14유닛, 즉 순수 알코올 약 140g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맥주로 치면 일주일에 약 7캔 정도입니다. 폭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 번에 5잔 이상 마시는 폭음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폭음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핀란드 연구에서는 폭음하는 사람들의 급사 위험이 6배 높았습니다. 적당한 음주의 효과는 규칙적이고 소량을 마실 때만 나타납니다. 술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코펜하겐 심장 연구에서는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맥주나 증류주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적포도주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으며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프랑스 역설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버터, 치즈,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를 프랑스인들의 적포도주 섭취와 연관 짓습니다. 물론 지중해식 식단, 천천히 먹는 문화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적포도주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맥주나 소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맥주에도 비타민 B, 항산화 물질이 있고 적당히 마시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맥주는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주나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과음하기 쉬우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와 함께입니다. 음식과 함께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느려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흡수가 빨라 취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시간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속도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간은 시간당 순수 알코올 약 7에서 10g을 분해합니다. 빨리 마시면 간이 처리할 수 없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집니다.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한 잔당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 탈수를 일으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탈수를 예방하고 다음 날 숙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주 선택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 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안주가 좋습니다. 치킨, 족발 같은 고칼로리 안주는 피하세요. 생선, 두부, 샐러드, 과일이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의 전통 안주인 김치, 무생채, 된장찌개도 훌륭합니다. 이들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알코올 대사를 돕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음주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첫째, 알코올 중독 경력이 있거나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모금도 위험합니다. 단주가 유일한 답입니다. 둘째, 간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간염, 지방간, 간경화 환자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간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도 매일 과음하면
10년에서 20년 후 간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미 간이 나쁜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치명적입니다. 셋째, 췌장염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알코올은 췌장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번 췌장염을 알았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넷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항생제, 당뇨약, 고혈압약 등 많은 약물이 알코올과 상호작용합니다. 다섯째,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양은 없습니다. 한 잔도 위험합니다. 수유 중인 여성도 술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됩니다. 여섯째,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 가족력이 있다면 음주를 재고해야 합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적은 양도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일곱째, 18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청소년기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로 알코올이 뇌 발달을 방해합니다. 기억력, 학습 능력, 판단력에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인기 알코올 중독 위험도 높입니다. 여덟째,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어도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적당한 음주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휴관일을 가지세요. 간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국 보건부는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권장합니다. 둘째,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그 이하로 마시세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어지러우면 이미 과한 것입니다. 다음 날 숙취가 있다면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셋째, 술자리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한국 술 문화의 폐해 중 하나가 강권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해소를 술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술로만 스트레스를 푼다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간 기능,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음주량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여섯째,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부모나 형제 중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성은 유전적 요소가 있습니다. 일곱째, 혼자 마시지 마세요. 장수 지역 사람들의 음주 문화를 보면 모두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술을 마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과 사교를 위해서라면 좋지만 현실 도피나 외로움 때문이라면 문제입니다. 아홉째, 알코올 없이도 즐거울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술이 없어도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건강을 위해 술을 시작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적당한 음주의 건강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건강한 식단, 체중 관리로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도 술 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논쟁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적당한 음주의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 건강 문제로 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적당한 음주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9년 랜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암 위험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마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줄일 수 있지만
암 위험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술의 추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건강 습관이 좋지 않다면 적당한 음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WHO가 적당한 음주를 장수의 첫 번째 비결로 꼽은 것은 전 세계 장수 지역의 공통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좋은 사회적 관계와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와인을 마시지만 동시에 올리브유, 채소, 생선 중심의 식단을 먹고 매일 걷고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술만으로는 절대 장수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방식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직장 문화, 회식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음주를 강요받습니다. 이는 변해야 할 문화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마시고 싶을 때 즐겁게 마시고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 회사 회식에서 폭음을 강요받는다면 용기 있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선배, 진정한 친구라면 강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마시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 것도 멋진 선택입니다. 중장년층에게도 조언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의 주량을 과신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마시면 간과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약물이 알코올과 상호작용합니다. 노년층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소량으로도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코올은 더욱 위험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넘어져서 골절될 위험이 큽니다.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저녁 일찍 마시세요. 마지막으로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끊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알코올 중독은 질병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알코올 상담센터, 단주 모임 등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양날의 검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삶에 즐거움을 더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자신을 알고 한계를 알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자신의 음주 습관을 되돌아보세요. 너무 많이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술 없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 없나요? 다른 사람의 강요에 못 이겨 마시고 있지는 않나요?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세요. WHO의 장수 비결 첫 번째는 술 적당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적당입니다. 적당함을 지킬 수 있다면 건강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함을 넘어선다면 건강과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